자, 쉬는 시간에 많이 까먹으셨죠? 자, 방금 전까지 했던 거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뭘 했었냐? 우리가 책 펴자마자 여성, 백성이 나왔죠,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시간 순서였습니다. 아,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이었구나. 그리고 뭐뭐처럼, 그리고 감정의 절제가 있었죠. 어디서 감정의 절제가 있었죠? 도라지 꽃이 좋아 무덤으로 갔다. 너 왜 찢었니? 도라지 꽃이 좋아서 이랬을 리는 없잖아, 그죠? 감정 절제하느라고 그렇게 딱 쓰인 작품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시 배우면서 우리가 뭘 배웠어? 아까 텔, 링, 쇼, 윙. 감정의 직접 제시는 뭘로 된다고? 하나, 둘, 셋. tell me, tell me. 이쯤도 까먹었네. telling으로 된다. 이해되시죠? showing으로는 우리가 추측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시조 세수 배웠는데 자, 정령 지었고 다음에 우리가 있는 작품은 한 작품밖에 안 보였고요. 감정입은 다 되지 않는 작품이었어. 첫 번째 작품은 뭐였어? 그냥 나 농사하러 빨리 일어나서 가자. 애야 걱정 마. 야, 옷 젖은 거 못 신경 쓰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밥도 많이 먹을 건데 1번 시 끝 됐죠? 그죠? 맞죠? 두 번째 시는 뭐였어? 두 번째 시는 두 번째 시 기억해놔야 돼. 기억 안 하면 침이야. 뭐라고? 걔가 짖어서 밖에 나오면서 님인가? 씨발마 아니었어. 이런 개새끼 뻥끝. 그쵸? 두 번째 사설 시조였죠. 됐죠? 세 번째 시조는 뭐였어? 세 번째 사설 시조. 남마라 갔다가 그쵸? 조사 먹고 아유 설거지 그쵸? 아유 부인 대신에 설거지 해야지. 그리고 아유 이 길을 어떻게 가? 그러면서 뭐야? 지난 과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측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 세 개를 배웠어요. 기억력 좋네요. 좋아. 다음 세 번째 원미동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설을 풀고 있는데 지금 양자의 작품으로서 시인이 나오고 심퍼주인이 나오고 어린애가 나와. 그리고 한 명 더 나오긴 해. 전파사 아저씨 그쵸? 특별 중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끼는 말이야 그쵸? 지 입밖에 모르는 새끼 그죠? 그리고 이분은 되게 큰 사람 같아. 그쵸? 나는 그냥 어린 나야. 그냥 친구 둘 다 친구로 지내고 있어. 관계도를 잘 봐야죠. 슈퍼주는 나한테 왜 잘해줘? 하나 둘 셋. 내 언니를 좋아하니까. 그쵸? 근데 언니가 지금 없으니까 나한테 쭈쭈하지 않죠. 이런 씨밤바 새끼. 봐봐. 이런 내용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내 언니를 좋아하는데 내 언니가 없으니까 얘가 나한테 쭈쭈 안 주잖아요. 그쵸? 그만큼 얘는 뭐예요? 지 이익에 관련된 일만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깡패들한테 쫓겨서 왔을 때 얘한테 잘해줄 일이 없겠지. 이해돼? 이러면서 같이 연결이 됐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윗글 읽고 다음 23이 적절하면 O. 그렇죠. 그냥 X 치세요. 몽달씨라는 별명에서 동네 사람들 그를 존중하고 있냐? 아니죠. 그쵸? 자, 2번 슬픈 시 은사시 나무는 부조란 일을 경험한 몽달씨를 상징하는 거다. 은사시 나무가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맞아요? 틀려? 난 일리 있다 봅니다. 나는 몽달씨가 김반장이 그에게 한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 생각하니? 생각 못하니? 그렇죠. 맞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 봐서 O 같아요. 정답 한번 볼게요. X, O 역시 맞았네. 오케이 좋아. 다음 볼게요. 2번. 자, 무일 바탕으로 이끌어 서술자인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자지 않은 거. 독자 입장에서 그 서술의 넘편을 믿기 어려운 서술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로 하는데 어린아이 서술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술자로서 어린아이는 대체로 그 자신이 사건의 중심이라기보다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서술자는 어른들과 달리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하지만 때론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한 바탕으로 뛰어난 사리분별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설자의 설정 어른들의 세계가 지닌 부조리함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적자지 않은 거. 1번 자신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서술한다. 관찰자 역할. 맞아 틀려? 맞네. 봉댁 아줌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한다. 맞네? 그쵸? 3번 27살짜리 남자 친구를 지낸다는 점에서 어른들과 다른 순수한 시선을 지녔다. 맞아 틀려? 세모. 맞다도 있고 틀렸다도 있네. 김반장이 몽달씨에게 한 일을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맞지? 사리분별력이 있다. 일리 있어. 맞는 것 같아. 김반장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이에 비해 조숙한 분이었다. 맞아 틀려? 맞아. 자, 변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서술을 했잖아. 언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맞는 게 되네. 그럼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3번밖에 안 되는 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맞나? 나머지는 조숙함이나 그런 건 여기 있긴 있는데 27살짜리 남자친구로 지낸다. 맞긴 맞죠? 근데 어른들과 나는 순수한 시선? 이게 순수랑 뭔 상관이야? 아무 말 대잔치 같아. 나도 3번 같습니다. 3번 썼다 손. 오케이. 5번 썼다 손. 오케이. 5번 내용으로만 한번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때를 변한 이유는 안다 모른다가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한번. 그 까닭 잘 봐. 아까 자른 데 위에 있는데 1, 2, 이 문단의 중간 부분에 있어.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블라블라 있잖아.
그죠? 아, 찾아보니까 5번에 있었어. 정답 3번. 분명히 틀린 사람 5번 썼을 거야. 몇 번 썼니? 그죠? 신기하지? 잘 왔어. 두 개를 줄인 다음에 하나로 갈 뿐이야. 우리랑 실력 종이 한 장 쳐도 안 나. 그죠? 나 3번 만족 확인할게요. 2번의 정답. 오케이, 3번 만족. 해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내가 볼 때 두 개 연결을 아무 말 대잔치 연결한 것 같은데 27살짜리 남자친구를 지낸다는 것이 서주자인 내가 순수한 시선을 지녔다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라고 나와 있네요. 내 설명이 오히려 더 낫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거 두 개 붙여놓은 거야. 됐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3번 갑니다. 보기 A, B에 알맞는 말을 윗글에 찾아 쓰세요. 이 작품에서 김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날 밤 이전과 이후 다르게 나타난다. 그날 밤 이전에 나는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김반장을 친구라 생각하면서 그를 무슨 사람? 그쵸, 나한테 잘해주잖아. 다시 한번 크게 뭐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그날 밤 이후 그는 나는 그를 나쁜 사람. 그쵸? 오케이. 다 씩씩과 재밌는 에서 나쁜으로 변하게 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겨볼게. 자, 18쪽 보니까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나오고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은 흔히 성격으로 지칭되지만 인물의 외부에서의 관찰 대상은 성격은 그 인물의 내적 속성을 가리키는데 이때 성격을 찾고해서 인물을 죄가는 고유한 역할을 통해 드러나는 개성을 뜻한다. 모든 인물의 개성을 가진 건 아니래. 내가 그냥 그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인물 성격 한번 볼게요. 칠판만 인물의 성격을 보시면 개성적 인물이 있습니다. vs 관형적 인물이 있죠. 그리고 평면적 인물이 있고 입체적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작품을 학생 입장에서 논술이나 그런 거에서 여러분 스토리를 쓰게 된다면 재밌게 하고 싶으면 이 인물을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상당히 드무니까요. 학생 입장에서 입체적 인물 창조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별거 아니에요. 입체적 인물 뭐냐? 신자, 배신자. 뭐라고? 하나, 둘, 셋. 배신자. 아니야. 뭐라고? 노래 시작. 신자, 배신자. 가스라이팅이죠, 그쵸? 배신자. 그쵸? 하늘아 난 너밖에 없어. 쟤 가면 저 이쁜 척하고 재수없지 않냐? 이런 애가 이제 뭐야?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입체적 인물은 뭐냐? 이 얼굴이 두 개야. 하늘아 안녕. 너 나 가 해봐. 쟤 18년 갔네. 쟤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봐봐. 이런 거에 더 끌린다니까? 더 글로리 봐봐요. 걔네 입체적 인물이야? 아니면 평면적 인물이야? 딸한테도 지랄해? 딸한테도 고데기 체크 해볼까 우리 딸이 이러냐?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만 나쁜 년이잖아, 그죠? 근데 얼굴 싹 깔고 지 가족한테는 착한 거. 오빠는 그 사실 알고 싶어 진짜? 아마 그죠? 그래서 점점 흑화돼요. 더 글로리 받다 손. 미성적 관련 물건 또 어떻게 봤지? 자, 어쨌든 그죠? 이제 입체적 뭔지 알겠죠? 이해돼? 고전 소설에서는 따라합시다. 고전에선 안 나온다. 고전 소설에서 안 나와요. 선생님 흥과 놀부에서 놀부는요. 그거에서 사실 만약에 그게 고전이 아니라고 치고 그냥 흥과 놀부에서 놀부는 사실 성격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개와 천선하죠. 그죠? 개가 천선하잖아. 그래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작품 입장에서는 뭘로 볼 수 있냐? 형제간 우애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왜 입체적으로 등장 안 하나 봅시다. 잘 봐. 희대의 악녀야 그 작품에서 예인이가. 그러면 권선징악 고전소설의 대표 주제 권선징악에서 넌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잖아. 근데 너가 착해졌어. 용서해주세요. 애매모하잖아 죽이기가. 그러니까 자 따라합시다. 착하면 착하고 나쁘면 나쁘다. 그러니까 만작품 중에서 하나에만 입체적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만작품에서 하나 있으니까 없다고 치자고. 알겠죠? 이해되지? 상당히 드물어요. 다른 가능성과 제로에 가깝고 평면적 인물은 안녕 난 흥부요. 얘 착해 나빠. 착하네? 안녕 난 신청이야. 안녕 난 춘향이야. 그죠?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무슨 인물? 얼굴에 하나인 평면적 인물.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 볼게요. 전형적. 안녕 나는 전형적 인물이 홍길동이야. 내가 뭔지 알지? 자 얘는 뭐예요? 신분이 하나 둘 셋 1번 맹자 2번 공자 3번 고자 4번 서자죠. 서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인물. 전형적인 인물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표성. 그러면 봐봐. 심청이는 뭐의 대표야? 안녕 난 심청이야. 뭐의 대표? 효녀. 그죠? 효도르. 효녀의 대표야. 안녕 난 춘향이야. 뭐의 대표야?
미모? 절개를 지킨 대표잖아. 아,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는 거구나. 개성적은 도라이. 고전소설에서 거의 안 나오죠. 전형적 요것만 두 개만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다음 갑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 이건 별거 아니고 뭐 여러분이 뭘로 보시면 되냐면 아까 텔링하고 쇼잉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물의 말과 행동에는 그의 자연관, 인간관, 처세관 등 가치관이 담겨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은 직접 인용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간접 인용 형식으로 제시되고야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봐봐. 그때 나쁜 놀부는 또 홍부를 괴롭힐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문제 냅니다. 쇼잉이야 텔링이야? 하나 둘 셋. 텔링. 됐죠? 직접 제시라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아이고 내 동생 흥부야 오늘 어쩐 일로 왔냐. 이거 왜 막 냄새나요? 냄새나서? 그건 아니고 깜짝. 앞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말씀 써서 봐봐. 아이고 흥부야 어떤 일로 왔냐. 부자가 되니까 기분이 좋니? 자, 이 대사가 나왔어. 텔링이야 쇼잉이야? 하나 둘 셋. 쇼잉이죠. 쇼잉. 착한지 나쁜지 내가 분간을 해야죠. 뱀의 현지. 그죠? 이해돼? 오케이, 좋아. 됐어. 넘어가.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념. 작품 속에서 발생하는 온갖 일들을 가리킨다. 대개 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결합돼 연속적으로 전개된다. 인물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물의 행동이 곧 사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사건의 연쇄, 인과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보통 소설은 뭐야? 발단 연계, 위기, 절정, 결말이다. 뭐 크게 힘든 건 아니고. 됐지? 자, 3번 배경이 중요한데 배경의 개념에 옆에 써놔. 고전. 왜 그러냐면 자, 고전하고 현대사도 완전 다른 점 보여주게. 잘 봐. 고전 소설이야. 여기는 과부촌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그쵸? 자, 현대소설이야. 여기는 현대 아파트다. 비바람이 밖에는 몰아치고 있었다.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그냥 자연현상일까? 이해되셨죠? 이제 느낌 오시죠? 이런 거. 그러니까 배경이 고전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여. 그때 정현 장군이 전장에 참여할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럼 뭐야? 벌써 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현대소설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됐어. 넘겨볼게. 어떤 소설을 알로이도 바람을 잡는지. 상사동기라는 작품입니다. 미리 해제부터 읽고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여러분이 잘 모르는 작품이 나왔어요. 자, 빨리 읽어드릴게요. 해제. 다시 한 꼭 갖고 오세요.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일명 영영전으로 불린 작품으로 조선 후기에 창작된 걸로 추정되는 애정소설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남자 주인공 김생이 사랑이 금지된 궁녀 영영이 맺는 애정관계의 곡절을 그려내고 있다. 제목에 있는 상사동은 김생을 돕는 노파이자 영영이 이모의 노파 사는 집에 위치한 동네 지명이다. 소설 종명을 채했었는데 이 지명은 발정이 난 상사마가 암내를 맞고 날뛰면 이 동네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붙잡았다는 데서 유래된다. 주제가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의 절절한 사랑이래요. 또 생각해봐. 조선 후기야. 이제 조선 후기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잖아. 이제 뭐야. 다 봉건 사회가 다 파괴되잖아. 그러니까 궁녀가 왜 전에는 궁녀? 당연히 임금님 거지. 조선 후기. 뭐 임금 거야. 다 주와 임금 거야? 나도 한 명 가지죠. 이게 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작품들이 나온 거죠. 이해되죠? 전체 줄거리 읽어줄게. 성균관의 진사이자 풍류랑은 김생은 어느 날 왕자 회관군의 궁녀인 영영을 목격한 후 그를 깊이 연모하게 된다. 하인 막동의 도움을 맡아 영영이 종종 출입하는 이모네 집에 만나 연정을 고백한 후 후일에 회상구대에서 다시 만난 깊은 인연을 맺지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헤어지게 된다.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육아 행차에서 회상고댁을 지나던 중 꾀를 써서 그 집에 들어가 영영을 만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인한다.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회상고댁 부인을 얻어 영영과 인연을 맺고 공명을 벌인 채 해로한다.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못 살겠죠. 궁녀랑 살려면. 어쨌든 마지막에 해피엔드로 끝나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작품으로 갑니다. 고고. 앞번 줄거리. 소문난 풍년 김생은 취중에 말을 탄 채 왕자의 회상군의 시녀 영영을 목격한 후부터 그녀를 사모하던 중 영영이 이모를 통해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녀를 기다린다.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이뤘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짤로. 문제랍니다. 문제. 텔링이 아주 많죠. 고전소설 특징이죠. 왜? 고전소설은 100% 뭐야? 따라합시다. 3인칭. 전지적. 3전이다. 고전소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3전.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요.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음은 싸움소설. 잘 봐야 돼. 싸움소설은 달라요. 그때 주화장군과 TJ가 싸우고 있었다. 그때 정현장군은 하늘장군과 싸우고 있었다. 봐봐.
계속 과거에서 현재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된다고. 요거 할 때 요거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중 시점으로는 보여줄 수가 있어. 다만 과거로 돌아와서는 불가능해. 고전서술은 아예 없어. 제로야. 알겠죠? 이해됐죠? 계속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거의 정화되었는데 끝내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도 바보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으니 마치 그 모습이 설이 맞은 파리 같았다. 견디지 못한 김상이 마침내 벌썩 일어나 부채로 대들뻗치면서 노파를 불러 말했다. 기다리는 눈을 뚫어지려 하고 근심 쌓인 애는 끊어지려 하고 많은 행위 지나간데 영화가 아직 오지 않으니 내 입만 끊어진 게 아니겠어? 노파가 위로하며 말했다. 아이고 지성이면 감춘이라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창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차 들려왔다. 김생이 놀라 돌아보니 바로 영영남자였다. 김생은 손뼉치며 말했다. 아니 이것이 어찌 아내의 뜻이 아니겠는가. 노파역시 어린아이가 엄마 본 것처럼 기뻐했다. 영영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모모한 것처럼 죽이법 쓰였죠. 시인은 아니지만 대문막 버드나무 아래에 밤빛 털을 가진 말이 길게 울고 뜰가에 서늘한 그늘 아래에는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게 보였다. 영영이 산생활대로 머뭇거리고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짐짓 영영 꾸짖어 말했다.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너는 이 도련이 모르느냐? 이분은 곧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니라. 마침 노처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성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늦었니? 나는 내가 끝내 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내 부모님 제사를 이미 지냈단다. 너는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술상 차리고 도련님께 한 잔 올리는 게 좋겠다. 영영이 노파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노파는 김생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이 반쯤 취할 무엇쯤에 김생이 영영에게 말했다. 낭자도 들어 앉으시오. 나는 지나가다 여기 들른 것이오. 지나가다 들렸어. 일부러 왔어. 하나 둘 셋. 사기친 거죠. 영영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대하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영영이 말했다. 아니 너는 깊은 궁중에서 생장에서 세상 정리는 어떤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술잔 주고받는 것이 예의란 건 알지 않느냐? 이때 영영은 술잔 맞긴 했으나 오히려 불쾌한데 향기로운 술잔은 어렵사리 잡고 살짝 붉은 입술에 대기만 했다. 중량품 줄거리. 두 사람은 해상군 댁에서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지만 영영 처시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김생은 몇 년간 공부하여 장원으로 급제한다. 애들이 맨날 그런 질문해요. 선생님 인연이 뭐예요? 이하 설명상이야 간다. 19금 됐죠? 이해되시지? 자 한마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줄게. 신년 목격하고 있었어. 신년 목격에서 자 봐봐 너희는 술 한잔 한 적이 없죠. 뭐라고 수학여행 때 한 적이 있다고 어떻게 친구가 그런 말 할 수가 있니? 술 한잔 먹고 지나가다 갔다 아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술기마스가 더 이쁘죠. 이해돼? 그래서 흠모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 지금 할머니를 알게 된 거야. 이모야 이모. 그래서 봐봐 집에 제사가 있으면 아무리 국열해도 이 집에 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날에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얘도 오고 어머 부모님 제사 늦었네. 그러고 얘 오고 있어. 나는 노파고 이게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오늘 오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 올 때가 됐는데 그냥 이모 저 왔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저 남자는 누구시지?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서 술이나 한잔 따라 들으라 얘. 그리고 노파는 흐뭇하겠죠 지금. 둘 연결시킬 지금 뭐야 조력자가 되고 있잖아. 이해됩니까? 술 마신 것까지 나왔고 중요한 줄거리에 뭐야 이제 눈 맞았어. 오빠 그 이해 설명 생략한다. 그래도 뭐야 한계가 있죠. 왜? 오빠 왜요? 나 여자예요. 내 직업은 뭐야? 여자잖아. 다 들어가야 되잖아. 이해되셨죠? 아주 들어간데 임신해서 배 나면 볼만한 것다야. 그쵸? 이해돼? 승은 입었냐? 아니잖아. 야 승은 안 입었는데 국민에서 배 나면 어떻게 돼? 사형 됐어? 이해돼? 알잖아. 다음 밑에 볼게. 3일 동안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에 개선한 꽃을 꽂고 손으로는 상알되는 홀을 잡았다. 앞에서는 두 개의 일산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리하였고 좌우에는 비단을 입은 광대들이 재줄 부리고 악혼으로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길가에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사님 양 바라봤다. 김생은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호탕에 채찍을 잡고 마리에 걸터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봤다. 갑자기 길가에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00그릇 정도 빙빙 둘렀으며 푸른 기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같들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다 벌들은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 물으니 곧 회상구 댁이라고 했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에 엉엉 기뻐하며 심지어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잘랐어. 장원급제 한 다음에 뭐야 장난 아니잖아. 그냥 하하하 하고 말 타고 오다가 아니 저기는 나랑 정보를 맺은 그 여자 집 그리고 말에서 띵 떨어진 거야. 지금 이해되시지?
자, 이때 회상으로 죽은 지 3년 되었고 공인들은 막 상골 벗은 상태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에 붙일 곳 없어 홀로 적적한 사람들아 광대들을 지져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하여 김새는 구축하고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비단으로 짠자리 죽부기는 배기로 삼아 누이게 했다. 김새 여자의 눈이 어쩌러저러 깨어나지 못한 듯 누워있었다. 이윽고 광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날에 일제히 풍화 울리며 온갖 놀이를 다 펼쳐보였다.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귀밑털에 구름 같은 머리칠한 채 주름을 걷고 주련 써나 밑에 커튼이야 커튼. 여자들은요 바로 얼굴 못 마주치니까 자 고전 사극으로 돌아갑시다. 뾰로로로롱. 그쵸. 지금 여러분이 봐도 느낌 오죠. 문학인인데 공력이 엄청나게 투자돼. 그죠. 내가 모든 걸 해설해주니까. 옛날 가마 봐. 가마 보면 뭐예요? 뚜껑하고 옆에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닫혀있죠. 그리고 그걸 열어도 이렇게 커튼이 얇은 거 있잖아. 누구냐? 그러면 아이 마님 저 누구라 합니다. 그러면 알겠네. 들어가 있으시게. 그리고 바로 가잖아. 얼굴 안 보여주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뭐 구경할 때도요. 우리 기억날 거야. 고전 사극에서 보면 그죠? 커튼 같은 거 이렇게 가리고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눈이 언제 맞냐? 내가 이제 이거 너무 재밌는데? 채민과 주아의 사랑 이거 꼭 봐야 되는데 그래서 커튼 이게 모자 이게 치고 온 거야. 넌 남자야. 이 동네에서 잘생기고 유명한. 너는 부채로 이렇게 가리고 온단 말이야.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부채 날아갔는데 이것도 어머 내 모자. 핵존잘 너도 핵미남 이러고 눈이 맞아요. 보통 그런 소설이 대부분 많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서 그 모양. 그리고 여자들은 밖에 나갈 때 이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 선생님 얼굴은 잘만 보여주던데요. 그건 양만이 아니니라. 그건 평민이요. 알겠어? 양반 여자들 그렇게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요 남편이나 부인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선생님 남자는 상관없죠. 남자는 상관이 없는데 여자 입장에서 맨날 집 안 따라합시다. 규방 안에만 있으니까 남자 얼굴을 볼 일이 없어. 남자 입장에서도 규방 열고 계시오. 나랑 결혼할 분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신혼 첫날에 처음 보는 거죠. 그것도 뭐야 어두운 분위기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불을 꺼야 되겠어 부인. 그러면 다 이뻐 보이잖아. 아침이라서 왜 로크가 있어 이럴지언정 이해되시죠? 옛날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을까 신기해. 옛날에 그렇게도 결혼했는데 나 왜 결혼 못한 거야?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름을 걷고 지켜봤는데 가히 수심에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는 이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새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 생사조차 할 수 없었다. 근데 자세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 김새 보고 다시 들어가 눈물 훔치고 안 밖에 들락거리며 어쩔 줄 몰랐다. 이는 바로 영영. 김새 보고 흐르는 눈물 참지 못해 차마 남의 하나 칠까 두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새의 마음이 천하에게 그지없었다. 그러나 날이 이미 어두워지려고 했다. 김새는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없을 줄 알고 기지개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 놀란 척 말했다. 놀란 척 밑줄 자. 이제 또 쇼하는 거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공중에 늙은 노비인 장액이란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해상근댁입니다. 김상은 더욱 놀란 척 말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액이 사슬려 대답하자 김상 곧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라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 염려에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 명령했다. 이러나 두 사람 서로 가까이게 되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 편지 한 통 떨어뜨렸다. 이에 김상이 얼른 편지를 주어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까지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공녀와 진 사이 이루어질 수 없는 로맨스. 하지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하나 둘 셋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뭐야 자유의 연애 사상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연애 사상의 대표적 작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야 하나 둘 셋 춘향전. 그쵸? 기생 따위가 어떻게 감히 금방지게 그쵸 사귀냐고. 그러니까 춘향전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수준을 보면 춘향전이 훨씬 높다는 거죠. 왜? 계급을 뛰어넘은 사랑이고 로미오 줄리엣? 야 깬단이야. 니도 깬단이야. 나 여자야. 너 남자야. 근데 우리끼리 철저히 왼수감인데 서로 사랑이 뭐 어쩌라고. 그쵸? 같은 레벨이잖아. 그쵸? 서양 작품에서 이렇게 레벨을 뛰어넘는 건 상당히 드물거든요. 레벨을 뛰어넘으면 서양 작품에서 다 죽여버려요. 아빠 우리 진짜 나는 것 같아요. 이카루스 날개. 뭐야 너 같은 신분에서 날라다니까 죽어. 바로 죽잖아. 그죠? 기어오르면 다 죽입니다. 서양 작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이디푸스왕 알잖아. 그죠? 그리고 뭐야 태양맛 잘죠? 아빠 파이톤 태양신 아빠 나 이거 몰게요. 인간인 네가? 몰지마. 몰면 죽어. 그래 몰 거예요. 나 어떻게 돼? 죽어. 다 죽여. 그죠? 이해돼? 신분이 정확해요. 왜? 너가 신이야. 인간하고 결혼했어. 낳는 사람 신. 신적 능력 신. 맞아? 아니죠. 인간이에요. 근데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 있어. 나 제우스. 너 인간 여자. 우리가 한번 관계를 맺었어. 인연을 맺었어. 고전설처럼. 그럼 뭐야? 낳는 애 뭐야? 헤라클레스. 신적 파워가 있는 애를 낳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레벨을 확실하게 나눴어요. 서양 작품. 근데 우리 국내 작품은 의외로
의외로 아닙니다. 공립동 좀 봐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좋아. 1번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고 적자해 보주세요. 적자 하나 고르. 김생은 영영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만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맞아요? 맞대. 영영은 이모 네 집 대문 앞 풍경이 보통 때와 다르다는 거 보고 이상한 분위기 감지했어 안 했어 아까? 했죠.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화산꾼 때 보이는 광대들의 재주보다 김색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 일행을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한번 볼까 아까? 불러들인 건 맞는데 부인이 보고 싶어 하다가 광대들 제주가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네. 디귿은 안 되네. 그치? 김생은 영영은 오랜만에 제의했습니다. 간격을 감추어야만 했다. 맞죠? 그건 정말 디귿인 것 같은데 왜 이딴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디귿 한번 모양을 볼게요. 이렇게 보면 디귿 맞아. 회상군 때 보이는 김생보다 광대들의 제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 일행을 집안으로 들였다라고 나오네요. 역시 맞습니다. 오케이, 2번 3번 시간 드릴게요. 1분 내로 풀어주세요. 이따 봐요. 자, A, B 문제가 나오네. 일단 B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서 B가 어디 있어요? 아래? 맨 아래 있다고? 왼쪽 오른쪽. 차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 그래서 만나게 서로 간에 되는 부분이네. 맞죠? B만 볼게. 각각 김생이 노파와 회상군 댁 부인의 감정을 바꾸냐? X. 2번 B는 노파와 회상군 부인이 김생에 대한 호의를 담아 대접한 거. 자, 그러니까 B는 회상군 댁 부인이 김생에게 호의 담아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3번 B만 읽어볼게. 시작. 말도 안 되는 거죠? X. 4번 B는 김색이 영영과 인연에 좌절감을 줘? 아니잖아요. 만남 편지 받았잖아. 그치? B는 영영을 현재 공간에 떠나게? 아니잖아.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안 되죠. A도 한번 봐야죠. 그래도 A가 뭔지 볼게요. A가 뭐예요? 술이 어디 있어? 왼쪽에 오른쪽이야? 왼쪽에 몇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내가 이런 건 잘 못 찾는다. 마지막 두 번째 어디야? 너 좀 읽어줄래? 영영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술이 반쯤 취할 때 노파가 그쵸 대접하려고 준 거네. 정답 몇 번? 2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맞은 사람 손. 틀렸다 손. 너 몇 번 썼어? 저 4번.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꼭 나눠서 풀어야 되고 순서 알잖아. B, A 순서로. 만약에 A, B, C라면 뭐부터 풀어야 돼? C, B, A. 됐죠? 기계처럼 돼야 돼.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작년이었으면 이제 난리 났어. 영상 끄는 거죠. 올해는 많이 참습니다. 다음 3번. 김생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길게 들어가
이어갈 적절한 말 쓰세요. 김선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면서 뭐를 하듯이 말하는 인물이다. 오 힘드네. 가는 노파의 집에 방문한 것이 미리 약속된 일정이란 점과 나는 회사 공장에 들어가 누구도 의도에 따른 결과이고 그것이 시민되고 던진 질문이라는 점에서 모두 뭐에 해당된다. 뭐를 하듯이 말하는 인물일까? 여러분 뭐 썼어요? 서술. 연극. 너는? 서술. 수술? 서술. 서술하듯이?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움직이면서 뭐를 하듯이 말한다. 사기를? 사기? 연극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연극. 오, 굿, 좋습니다. 이번에도 2번이 맞네요. 잘했습니다. 다음 오른쪽 빠른 스피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짝얼굴 한번 봅시다. 짝얼 보면서 따라합시다. 내 짝아 힘 좀 내. 너의 미래가 널 기다려. 안 기다려요? 왜 안 따라하시는 거죠? 작년에서는 또 불같이 화를 냈었는데 올해는 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도 못하는데 따라 산다는 건 대단히 힘든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목사님 따라하는 말이 있거든. 근데 목사님 되게 빠르세요. 자, 그러니까 대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면 하나님 아버 한데 갑자기 난 제일 힘들어. 어떻게 나보다 뭐 빨리 더 빠르지? 다들 뭐지? 했어요. 넌 너가 빠른 거 같지? 너가 빠른 거 같지? 내가 빠른 거 같지? 나도 느린 편이야. 정신 차려 살아. 나도 느린 편이라니까? 진짜로. 진짜야. 책 읽은 게 티가 나는 거죠. 저 책 많이 읽었냐고요? 많이 읽었는데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상대평가라니까 인생은. 알겠어? 교회에 간다면 제가 책을 안 읽은 사람에서 밑에서 10% 안에 들 겁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가 터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종교서적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책이 읽는 것만 봐도 안다니까요. 말 시켜서 듣는 것만 봐도 수준을 안다니까요. 따라하라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따라하세요. 알겠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안 그러면 면접 때 계피 봅니다. 정말 계피까지 나왔어. 계피 사탕? 미안해 죄송해요. 옛날 계피 사탕 진짜 계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재 개그 그만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건 매우 중요해서 제가 볼 때 올해에는 거의 무조건 나오고요.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요 왜 그러냐면 극마다 다 개성이 다른데 그걸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럼 망합니다. 망해. 이 부분은 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다만 3번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과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희곡은 연극 대본이구나. 제약이 제일 많죠. 시나리오는 TV나 영화의 대본이구나. 제약이 좀 덜하죠. 제약만으로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각 제약이 있는데 제약 소설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희곡이 있어요. 제약이 없는 순서예요. 참고로 한번 해볼게. 소설 주화가 활에 맞았다. 글로 쓰면 돼. 끝났네? 됐지? 시나리오에서 주화가 화살에 맞았다. 말로 할 수는 없잖아. 연기로 해야 되는데 CG 써야겠죠? 진짜가 아니면 어떡해. 그쵸? 큰일 나죠. 희곡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쵸? 왜냐면 너무 눈에 띄게 짭으로 보이잖아. 이해됩니까? 이것이 제약이 없는 순서입니다. 소설에서는 이래도 돼. 봐, 채민이가 몸이 다 분리된 다음에 다시 합치해서 살았다.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CG 확 끝내준다. 이럴 수 있잖아. 희곡에서 어쩔 TV. 주화가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전기톱. 살인나. 그쵸?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실제로 이탈리아에서인가? 소극장에서 너랑 나는 술천지 왼수야. 근데 둘 다 연기자거든요. 널 총으로 쏜 신이 있었는데 진짜 실탄을 넣은 거예요. 빵! 진짜 얘가 맞아 죽었죠. 그때 사람들 브라보! 왜? 너무 사실적이니까. 근데 뭐야? 깍! 나중에 소리 질렀죠. 왜? 진짜 죽었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바로 전년도에 있었구나 이런 일이. 무서워. 그쵸? 이게 제일 힘들죠. 팅커벨이야. 팅커벨 날아다녔다. 됐네? 예, 시체하면 되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꼭 예인이 같은 애 앞에 그냥 엄마 줄 보여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힘들어 이런 게. 오케이 넘겨봅시다. 어떤 게 나오는지. 말도 안 돼. 중학교 때 작품으로 유명한 출세기인 것 같은데 딱 봐도 제목을 한번 볼게. 맞네 역시. 야, 근데 진짜 아주 쏴라 있어. 중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지문을 있었던 게 위로 올라왔어요. 실제로 있던 일을 연극으로 만든 거로서 옛날에 이제 탄광 사고가 난 거예요, 주아야. 근데 그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잖아, 사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냥 벼락 스타가 된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명예도 없고 있었어. 근데 뭐야? 계속 우리나라 특성 알잖아. 계속 인기가 있겠어 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묻히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인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졌어. 진짜 비슷한 사고가 또 난 거야. 방송에서 찾기 시작했어. 그때 탄광 사고에서 그 살아났던 주아씨 여기 있어. 주아씨 빨리 찾아. 주아씨 안녕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죠? 지금 큰 사고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아씨 어떻게 살 수 있죠? 방송을 하면서 주아는 갑자기 이제 신이 나 신이 안 나?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난리 났어. 내 부와 명예 다시 찾을 수 있어서 그 안에서도 살아날 수 있으려면 하는데 연락이 온 거야. 속보입니다. 안에 생존자가 모두 죽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예 주아씨 감사합니다. 가는 거야. 사람들이 안돼 가지마 하면서 끝나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우리 사회의 반짝 인기 그것을 이제 잘 보여준 작품은 수작으로 평가가 됩니다. 갑니다. 앞번 줄거리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앵무가 모여서 세상에서 광고 김창호가 국민들의 언론을 뜨거운 관심을 가지며 시민을 맞춰주기도 하다. 유명인사한테 김창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후 김창호는 가족의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대단하고 풍성하게 살아가야 했다. 아이고. 고전소설 얘는 외우기 힘들면 뭐라 쓰면 돼요? 공녀로 외우면 되겠죠. 우리가 외워질 걸로 외워야 되니까. 자, 이 출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홍기자입니다. 홍기자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이 출세기에서 핵심은 홍기자의 대사예요. 갑니다. 현대사회는 다원적인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광대한 지역의 산전, 생활 영유로 인해 복잡 다양한 사회계층이 이루고 있어 이 계층 안에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된 부분이 있게 된다. 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는 대중교통을 대리하는 것이다. 거대한 집단으로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인간 사이의 개인적 대화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 사이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 동안 김창호 등지에서 홍 기자가 자기를 봐주길 기다린다. 자, 내가 홍 기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김창호 해주세요. 레디 액션. 뭡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당신 누군데? 기자님. 그런데요? 저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여보, 김창호는 이름이 한두 개요? 김창호 선수도 목에 붙어있다 경북 김창호. 김창호 씨? 역시 잘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고하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볼 일 있어? 나 지금 바쁜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살도 떨어지고. 이거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아래층 광고부에 오면 거기서 사람 찾는 광고 시켜야 나 바빠서.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한때는 그래도 연구인한테 추천을 한 사람이며 시청자 나한테. 김창호 멍하니 말을 잃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동안 천천히 퇴장한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이 홍 기자가 원래 얘 거의 매니저급으로 따라다녔던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기가 있을 때 따라다니다가 이제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꺼져. 그리고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창호 다시 한번 찾아와서 저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밥값이나 하시고 샐러드 하나 드시고 저 이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다 모르죠.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매스컴은 20세기적 종교화되었고 종내에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기묘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구조에 매스컴이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될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 얼마나 위대하다니 얘들 동남쳐. 그러니까 홍 기자의 이 대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에. 카메라 가운데 설치되어 있다. 구경꾼들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있고 경찰들 정리해 바쁘고 홍 기자 마이크 잡고 방송 준비 카메라 라이트 비친다.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동민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베타가스 폭발로 인해 사고로 채탄 작업 중이었던 광부 33회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 사망 것으로 추정된 광부죠. 폭발한 갱구 아래쪽 대피소에 있던 배강호 20세 이호준 씨가 아직 살아있으며 이상과 연결된 배기파이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난 갱구 입구입니다. 이때 이불 보달맨 김창물가 등장한다. 이제 다 그지가 된 거예요. 김창을 발견한다. 홍 기자 달려온다. 김창씨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에도 새로운 매물 광고 김창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구 매물로 10년간 구수에 갇혀있다 무쇠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체로 살아남는 김창호 씨. 구경들 일제히 김창호 씨에게 시선 주며 박수 친다. 김창호 처음에 머뭇거린다. 웃으면서 손을 들어 담내한다. 김창호 여러분 해주셔야 돼.
좀 흥분하든 해주셔야 돼. 김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하 1200m 갱내 대피소에 인부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 갱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 문자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봐서 결국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있는데 충분히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로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표로 공기도 계속 넣어줘야 하고요. 그 사이 기자한 사람이 뛰어나 홍 기자에게 귀에 말한다. 홍 기자 마이크 빼서 자기 말한다.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포클레인은 무너진 흙더미의 한 부분을 드러내어 매몰된 인부들이 모두 그 틈으로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싱겁게 끝나는 건 이런 걸 특종이라고 치지 않네. 자 갑시다. 자 봐봐. 사람 목숨 건 데서 얘 뭐라 그래. 아이씨 벌써 구조했어요. 이 시시해 이러고 있어요. 원래는 다 죽거든요. 소설에서는. 근데 희곡에서는 이렇게 바꿔놨죠. 그러니까 희곡의 무슨 점이 뭔지 알아? 듀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 2, 3, 4번까지 있다면 4번 문제 정도에서 다음 소설의 원문이다. 이 중에서 바뀐 거. 1, 2, 3, 4, 5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오케이 좋아. 다음 밑에 보니까 여보세요.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갱 속에서 오래 견디려면 바깥 상황을 말해야 합니다. 그저 꾹 참고 언젠가는 빛이 보이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희망. 김창원 일가에 아무도 없다. 신났다가 뭐예요? 지금 얘 다시 버림받았죠. 그죠? 방에 여보 가요. 어디로? 땅속으로? 아니야. 그래 하늘로 가자. 하늘 가서 모두 깜짝 놀라 기록 세는 거야. 우리 다 같이 가자. 하늘 가서 기록 세는 거야. 일가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퇴장한다. 새드 엔딩으로 끝난 작품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나는 살아나서 그냥 난 죽는 건가? 빛이야. 사람들 날 구해주고 있어. 그래 눈 떠봤자 사람들 날 영웅 대접을 해주는 거야.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내가 노래 안 부르면 깍 하고 살아나 기적의 사나이 막 인기가 많어. 그러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약간 계속 저 방송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야 방송에서 이제 얘를 원해 안 오네. 안 원하죠. 그리고 그 집 꼴돼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나 다시 뜰 수 있어. 그래서 막 씹으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원 구출됐어. 이 희곡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됐는지 매스미디어가 잘못됐는지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사회가 어떤 시대인지가 아까 홍 기자의 대사로서 나왔잖아요.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 따라해볼까요? 빅브라더. 자 옛날보다 훨씬 더 발전한 거야. 옛날에 이제 미래 예측자들은 빅브라더까지 예측했어. 무슨 말이냐? 어차피 사람들이 봐봐. 뭐 유튜브 같은 거 나오기 전에 MBC 아니면 KBS 아니면 SBS 아니면 EBS만 보잖아. 그죠? 모두 다 똑같은 방송을 보고 모두 다 똑같은 연예인을 추종하고 모두 다 저 옷을 입길 원하고 이런 세상에서 완전 바뀌었죠? 그죠? 왜? 저만 해도 집에 TV를 아예 없어요. TV가. 저는 유튜브밖에 안 보거든요. 유튜브 내가 본 유튜브를 너희가 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또 없기도 하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TV를 보고 똑같은 생각하기 때문에 빅브라더의 시대였단 말이야. 니들 뭐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것까지가 인터넷의 시대죠. 사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맘만 먹으면 여러분이 뭘 보는지 다 알까? 다 모를까? 다 알죠. 빅브라더죠. 언제든지 조종할 수 있죠. 그 빅브라더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넘어선 세대가 아닐까. 지금 애들 보면 상식을 초월한 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상당히 이제 재밌는 작품. 중학교 때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난다. 손 하나 둘 셋. 여러분 교육과정 아닐 수 있는데 확실히 중학교 때 작품으로 소설로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1, 2, 3번 재밌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줄게요. 3번 드립니다. 3번 해볼게요.
1번 갑니다. 윗글을 연극으로 사용한다 할 때 그 밈에 대한 연출자 지시 내용을 적지하지 않은 거. 상도로 인해 자신의 일에 방해받는 상황, 귀찮은 툴이에요. 기억에서 보시면 이게 다 쏠리니까 다 봐야겠네. 이거 가지고 가시고 맞네요. 상대에게 무시당한 상인이 다시 또 격양된 말로 한대. 이은 맞네. 대사가 그치? 귀찮지만 필요한 상인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상대를 부른대. 디귿에서는 이제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정답 몇 번? 3번 되겠죠. 오랜만에 대중 관심 얻었을 때 상기된 표정 맞죠? 흥분하면서 가로치고 나오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내신으로 나오냐 이 가로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로친 부분을 못 쳐놓습니다. 미면서 참 싱겁게 끝나는구만. 특정이란 기대가 허물어졌으니 아쉬움이 담긴 말투로 말해주세요. 맞아. 3번. 우리는 어떤 기자가 전쟁통에 카메라 들고 가서 이 전쟁의 참상 알려야 돼 이러고 찍는 기자가 있잖아. 그러면 두 가지 화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 새끼 저래서 기자상 탈라고. 그치? 그치? 지 명예를 위해서 지 목숨도 안 아까워하네? 미친 새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야, 진정한 기자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참상을 진짜 세계 만천하에 공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두 가지 눈을 다 뜨고 있어야지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할 때도, 왜 좋은 일 하지? 색감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눈이고,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 눈도, 좋은 거고요. 이해되세요? 항상 한쪽 눈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됩니다. 우리 편 무조건 좋은 놈. 우리 편 아니야? 무조건 나쁜 새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논술에서 내가 강조했죠? 양쪽 눈으로 다 봤을 때. 그죠? 내 생각으로 아까 글 썼을 때보다 내 생각과 반대로 썼을 때 더 잘 썼잖아. 그치? 맞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2번. 현대사에서 가가 지닐 수 있는 문제점 A에서 찾아서 이어질 루스래요. A에서 찾아야 돼. 여러분은 뭐 썼어요? 뭐라고? 몇 번째 줄에 있어? 세 번째 인간 부재의 매스컴. 인간 부재. 나도 인간 부재 같습니다. 인간 부재 말고 딴 거 쓰는 사람 혹시? 나도 다 몰라서 없어요? 하늘이 못 썼니? 왜? 하늘이가 큰일 났어. 사춘기래요. 사춘기 빨리 잘 극복하길 바랄게요. 3번 보기는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행동이다. 그 내용이 적절한 걸 고르세요. 김창호 홍 기자를 찾아온 거. 홍 기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환대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맞아요? 세모. 홍 기자가 김창호를 대하는 태도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거 맞네? 김창호를 기사거리만 생각했다. 맞네? 구경꾼들의 김창호에 등장해 박수친 거. 김창호가 매몰된 인물들을 구출했다고 생각했다. 구출했냐? 구출할 거라고죠. X. 김창호가 하늘로 가서 깜짝 놀라 기록을 세우자가 다준 맞네? 다시 대주에게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반영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다만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가나라래요. 가나라 맞고 인간 문제 맞고요. 1번 정답 3번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 6번 봅니다. 교술문학. 교술문학은 교술문학으로만 나오지 않아요. 자 모양새 기억날걸? 가시 나시 삼 가나 둘 다 시 다는 수필 그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사실 다로만 승부하는 문제는 한 문제 이상은 안 나와요 보통. 그래서 수필은 조금 마음 편하게 최대한 빨리 읽는 능력을 길러야 돼. 26쪽 별로 볼 거 없고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게 딱 봐도 뭐 이스탄불 나오는 거 보니까 현대 수필 같은데 특히 현대 수필은 수능에서는 큰 가치가 있진 않죠. 이 부분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읽지 않고 모양새만 볼게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1번 한번 보자. 다음은 윗글 갈래에 대한 학습 일지다. 수필 일기라는 거죠. 기억 리을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세요. 자 가에서 글쎄가 자신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므로 무슨 갈래에 속한다. 그러니까 무슨 갈래냐 뭐 경수필 중수필 뭐 등등등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용을 읽고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보면 보기에 계신 선생님 설명에서 빈칸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 찾아 쓰세요. 그러니까 수필은 무슨 연습이냐 빠르게 찾는 연습에 불과하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 3번 관용을 중심으로 윗글 감사한 내용으로 적자지 않은 거. 얘도 마찬가지잖아. 찾는 연습. 그래서 요건 있어요. 내신에서는 수필이 단일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수필에서도 틀린다. 넌 비문학은 인문 사회는 다 틀려. 알겠죠? 최대한 빠르게 푸는 연습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야. 읽는 시간 3분, 문제 푸는 시간 3분에서 6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고 푸셔야 돼요. 요것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갑니다. 이따 봐요.
다 푸신 분 아직 없네요. 2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수능에 별일이 없다면 무설탕이 나올 것 같아. 무설탕. 요새 감미료 열풍이잖아. 술에도 설탕 빼 그러면서 그쵸. 근데 그게 이 말이 웃기다니까. 혀는 속일까 못 속일까? 혀는 속이죠. 달잖아. 그 음료가 달아요 실제로. 설탕보다 더 달아 오히려. 설탕물보다. 그런데 뇌는 안 속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속죠. 내가 설탕인가? 아니네. 뭐야 왜 단맛이 나지? 계속하면서 명령을 하죠. 더 먹어 더 먹어. 왜? 내가 지금 체감상 예를 들어서 20g 설탕 먹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설탕이 안 들어오잖아 몸에. 그러니까 딴 걸로 무조건 흡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금도 네이버에 이제 전면 뉴스를 보니까 이제 심장병이나 등등 혈액에 대해서도 치명적으로 안 줄 수도 있다. 지금 뭐 조사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치매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계속 뇌를 계속 속이려고 노력하잖아. 그게 마시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무설탕이니까 괜찮아. 제로 코크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 몸은 계속 원하는 거야. 아까 우리 아까 지문에서도 배웠죠. 내가 욕망이 있어. 비문학 지문 아까 내가 욕망이 있어. 그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해소가 안 돼. 안 돼요. 당근 있어야 되네. 당근 있어야 되네. 그러면 잠이 제대로 올까? 생각해보면 끝이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서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서문에서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 문단 이 아득한 거리 보면 무지가 어디서 왔는데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왕강히 버티고 있는 이중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 곳곳에 있는 벽이며 우리 의식 속에 각인된 문화 종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탄불로 오는 이번 여정도 두 개의 장벽을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문단 오늘은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볼로보스크에 앉아 이 엽서를 띄웁니다. 소피아 성당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 문단 건물과 유적뿐만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의 유럽 중심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개된 수많은 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부터 사용된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칠을 벗겨져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도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 문명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 대상이 되었으니 물론이지만 그다음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관담이 더 놀랐던 겁니다. 왜? 부수진 않았잖아 이들이 최소한. 그죠? 우리랑 문화가 달라 부셔가 아니고 그냥 덮어버려. 그냥 뭘로 장마로 덮어버린 거죠. 벽으로. 이해됩니까? 다음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된 게 이슬람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마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이 소피아 성당을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도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약탈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어쩌면 오스만 티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화의 정화를 그대로 계산했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뭔가 역대 문명 개성의 나라로 자부한데 또 중량 다음 그 다음 문단 우리들은 정말 나 자신의 내면 깊숙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대요. 됐어. 다음 문단 블로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의 내면을 잠재내는 관용은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빗줄기가 99가지의 청소로 장된 공간에서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됐어. 유학생 일회에는 다음 유학생 블라블라가 있어. 그 다음에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가 유행이야. 이 신영복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소피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 특징 중 하나인데 당신이 나를 불렀겠냐? 안 불렀지. 그냥 청자를 그냥 만들어서 당신이 나를 이곳에 누군가 날 불렀다고 그냥 선언하는 거야. 그쵸? 우리가 이런 작품 되게 많이 읽어봤잖아. 그쵸? 뭐 어느 산에서 누가 뭐 춘향이가 날 부르고 그쵸?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계속 당시 보여준 것은 이스탄불에 안고 있는 관용과 공주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하나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됐어. 더 이상 안 읽어. 넘어갈게요. 중요도가 좀 떨어진 질문일 것 같습니다. 글쎄가 자신의 실제 참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여러분은 뭐로 썼어요? 뭐? 교술갈래. 교술이잖아. 수필을 교술갈래. 교술이겠지. 뭐 뻔하지 뭐. 됐어? 자, 여정. 글쎄는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 파리, 아테네를 거쳐 터키의 도시 어디에 도착했어? 이스탄불. 모의 대표적 두 장소인 이스탄불의 대표 두 장소인 모에 대해서 글쎄가 보거나 들어 아는 바를 드러냈대. 견문 어느 장소에 어디야?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 오케이.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 글쓰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인간 삶을 깊이 있게 성찰 정도겠죠. 깨닫는다. 뭐 이런 거.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생각이 끌어내고 있다. 됐어. 밑에. 이 작품의 글쓰는 세계 다른 지역의 역사나 문화유산에 익숙하게 알고 있던 데에 비해 터키의 그것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려했던 원인을 이중의 장벽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까지 모와 모 중심의 세계관이 자신의 생각을 제약해왔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와 모 중심 세계관이니까 유럽과 중국, 그쵸? 어디 나와요? 몇 문단이에요? 이 문단에 나오잖아.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중국이 짱이지. 그 다음에 다른 서양은 유럽이 짱이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나도 중국과 유럽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쓰지 마. 고치지 마. 나도 답을 봐야 해. 나 지금 푸는 것 뿐이야. 관용을 중심으로 이끌어 감사한 내용은 적지하지 않은 거. 1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글쓰니까 이들도 나의 마음의 뜻에서 높은 관용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난 맞게 처리. 맞죠? 남자만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예수님 비잔티아 시절하는 유명인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이들의 관용에 의해 이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군. 소피아 성당 건축한 이들의 관용이 있어? 관용이 소피아 성당이야? 얘가 모스크 만든 거 아니야? 세모. 됐지? 말 못하면 세모지. 3번 글쓰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망설이지. 말자. 모르겠어. 그냥 세모라 바로 외쳐. 그거 안 해주면 너희는 1등급은 안 나와. 알겠죠? 다음 3번 읽어. 시작. 모두 다 시작. 글쓰니는 관용의 전통 덕분에 터키가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글쎄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면의 애정을 깨달아야 관용을 구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읽진 않았지만 일리는 있어 보여요. 난 세모 쳤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전. 현란한 빛의 향연은 글쎄가 블루모스크에 깃들어 있다. 여기는 관용의 정신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일리 있죠? 이거 보면서 감탄하잖아. 일리 있어. 2번 하면 4번인데 나 그냥 2번 처리할게요. 왜냐면 소피아 성당이 이건 유럽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파괴하지 않은 게 관용이죠. 소피아 성당 건축한 이들의 관용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난 2번 같습니다. 정답 한번 체크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장만 넘기고 교술 갈래 맞고 이스탄불 맞고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 맞습니다. 성찰 단성 맞아요. 그 다음은 중국과 유럽 맞고요. 그 다음에 정답 2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니까 작품에 뭐 작가 맥락과 독자 맥락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 이런 게 왜 나오지? 작가 맥락, 자기 표현으로서의 문학이다. 저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 흐름이, 왜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이 솔직히 대답해도 돼. 개인차가 있어. 영상 내가 틀기 전보다 말이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고요? 엄청 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1.5배속인데 더 빨라졌는데 집중도도 한 2배 정도 돼요. 그렇죠? 훨씬 빠르죠. 말이 빠르고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도가 중요한 거야. 누구나 졸릴 수 있어. 누구나 줄 수 있어. 오늘 나만 왜 안 킨지 아세요? 여러분 보고 더 집중하라고. 따뜻하면 또 졸리잖아.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올해 여러분 인생과 운명이 바뀝니다. 이런 말하면 싫어하는 학생도 있는데 맞아. 우리나라 기업자 사회라니까? 기업자 사회예요. 그러니까 뭐야, 대학 서열표가 있지. 저 편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세요. 내년에 어디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 계시려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죠? 한 문제 한 문제 섬세하게. 거의 머리 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거 나온 거, 그죠? 그럼 출세기 다음에 나온 작품,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수필인데 큰 의미는 없다. 그쵸?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제발 문학 이해하지 말고 수특 있는 거 그래 요 정도는 다 외워주지. 100개는 안 되잖아. 그러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5분만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